자, 이제 마지막으로 WKBL 여자 프로농구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KBL도 11월 19일 개막을 한 이후에 많은 경기를 치르진 않았는데 각 팀이 홈 개막전부터 관중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예년 대비해서 팬들이 많이 찾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올림픽 최종 예선 관계로 11월 3일 BNK와 신한은행 경기를 끝으로 이제 한 20일간의 약 20일간의 휴식에 들어가는데 1라운드가 다 끝난 건 아니에요. 1라운드가 지금 KB하고 하나은행에 한 경기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우선 성적 역순인데 아쉽게도 창단했던 BNK가 일단 1라운드에 첫 승을 거두는데 실패했습니다. 원소영 기자, 부산 개막전 직접 갔었잖아요. 네, 역사적인 첫 경기 이제 갔었죠. 네, 어때요? BNK의 5패 좀 어떻습니까? 사실 예상을 못한 건 아니었는데 생각보다 조금 경기 내용이 더 안 좋아가지고 네. 예. 선수들이 너무 얼어 있어요. 되게 한 경기만 이기면은 이렇게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그 첫 경기가 선수들은 항상 두고도 아쉬울 것 같아요. 개막전이 하나의 상대로 되게 아깝게 졌잖아요. 네네. 그때 이겼더라면은 이런 결과는 아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뭐 예를 들어 작년에 OK저축은행을 그대로 갔었더라면은 뭐 창단 첫 승 이런 좀 거창한 그런 게 아니니까. 네. 근데 오히려 젊은 BNK가 선수단이 제일 어립니다. 그쵸. 예, 제일 어린데 그 어린 선수들이 조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왜냐면은 경기 전에 인터뷰를 잠깐 하러 선수들이 슛을 쏘고 있을 때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해봐도 그때부터 선수들이 긴장하고 있는 게 보여요. 예. 이동환 기자는 좀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BNK가 사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죠, 시즌 전에. 예, 그러니까 선수단이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점이었잖아요. 외국 선수도 그대로 단타스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던 이 선수 그대로 있고 국내 선수 그대로. 다만 이제 바뀐 것은 연고지와 코칭 스태프였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지난 시즌에 좀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OK저축은행 일때 고무적인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뭐 3강을 위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좋은 경기 내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근데 이게 일단은 이소희나 진한이 부상으로 그쵸. 뛰지 못한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유영주 감독이 부임한 이래 좀 빠른 농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가져가면서 중심이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진한이었고 그리고 사실 정말 달리는 농구를 한다 그러면 이소희 역할이 되게 큰데 이 두 명이 하필 첫 경기에서 좀 작은 부상도 아니고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비시즌 내내 추구했던 그 농구 스타일이 완전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단 뭐 단순히 한두 명이 빠지는 문제라기보다 추구했던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되면서 좀 더 이렇게 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BNK가 휴식기를 지나고 나서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요. 5위 신한은행은 2승 3패. 정상희 감독은 어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100% 만족하는 1라운드였다고 얘기를 했어요. 선수들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에서 솔직히 또 개막전에서 KB한테 너무 무기력하게 패하면서 야 이거 1라운드 1승도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위기감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김단비가 부상을 안고 있고 노장 선수들도 몸이 좋지 않은 가운데서 2승을 얻었다는 거는 일단 1라운드는 소기 목표는 달성했다. 그리고 이제 뭐 외국인 선수도 이제 알라나 스미스가 이제 들어올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뒤가 더 나아질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신한은행 어떻게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신한은행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시즌 전에 그러니까 3강을 위협할 수 있는 전력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전력이 아니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지난 시즌에 워낙 경기적으로 안 좋게 됐고 비시즌 중에 부상자도 많았고 뭐 전력 변화가 있긴 했지만 부상자도 많았고 그래서 되게 좀 상황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근데 사실 이런 어떤 전력으로 분류되는 팀이 가져갈 수 있는 가장 뭐랄까요 무난한 전략은 결국에는 이길 팀이 이기고 질 팀한테는 뭐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고 선택과 집중. 예, 그렇죠. 선택과 집중을 잘 해내는 건데 결국에는 신한은행은 그걸 해낸 1라운드였다고 보고 정상희 감독께서 그런 만족감을 드러낸 것도 그 계획대로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봐요. 예. 원소영 기자 신한은행 어떻게 생각해요? 좀 정상일 감독님이 아까 100% 만족했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거짓말 같습니다. 100%가 아니고 네. 저 200%. 네.
일단 정말 2승이 하나은행도 2승을 했고 삼성생명이 3승을 했는데 이 신한은행이 거둔 2승은 다른 팀의 2승이랑 달라요. 값어치가. 예. 김다미 선수가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시작했고 다른 선수들도 거의 진짜 무슨 로테이션이 뭐 6인 7인 로테이션 뭐 이 정도일 정도로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거둔 성적이어가지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팀을 굉장히 빠르게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한 가지 조금 변수가 있는 게 이번 휴식기가 끝나면은 엘레나 스미스가 돌아옵니다. 근데 비키바우 선수가 있잖아요 지금 신한은행에. 이 선수가 대체 선수치고 잘했어요. 그쵸, 지금 잘했죠. 근데 신한은행이 이 선수를 바꾸잖아요 이제. 엘레나 스미스가 들어오면 비키바우 선수가 어떻게 될까? 이거를 지켜보는 것도 팬들한테는 되게 재밌지 않을까. 외국인 선수가 만족스럽지 않은 팀 입장에서는 예. 비키바우를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다. 사실 신한은행도 비키바우로 그대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왜냐면은 알라나 스미스가 좋은 선수가지 어떨지 첫 WKBL이기 때문에 좀 그거를 맞아요. 확실히 신뢰할 수 없는 분이 하나 있고, 또 알라나 스미스는 경기 스타일 자체가 비키바우하고는 완전히 다른 선수거든요. 키가 장신이긴 하지만 주로 외곽에서부터 게임을 풀어가는 그런 4번 형태의 선수이기 때문에 그걸 또 새롭게 틀을 맞추려면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건 신한은행이 결정할 문제고, 예. 예. 어쨌든 정상희 감독은 알라나 스미스가 경기에 투입될 수 있는 시점을 12월 10일 정도 빠르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키바우의 거취도 관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위가 이제 신한은행이요. 하나은행. 하나은행이요. 하나은행도 이제 한 경기를 덜해서 2승 2패를 기록했는데, 개막전 이긴 후 2연패를 당하고 마지막 경기 어쨌든 삼성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시즌 휴식기를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은행 좀 어떻게 봤어요? 하나은행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하나은행 너무 재밌어요. 네, 진짜 재밌습니다. 이건 뭐 제 담당 구단도 아닌데 네. 사실 하나은행 농구는 작년에도 재밌었어요. 네. 선수들이 우당탕탕 뛰면서 되게 빠르고 하는데 막 되게 화려해요. 더블 클러치 올라가고 서커 세션 올라가고, 근데 그게 메이드가 안 됐어요 작년에. 네, 3점도 시원하게 던지는데 메이드가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그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국내 선수들의 스텝업 제가 되게 밀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강아지 라인이라고 강잇을 고아 나의 아 그리고 저 신지연의 지 해가지고 강아지 라인 유행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는 팬분들 조금 강아지 좀 밀어주세요. 강아지 라인이 정말 순조롭게 잘 성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근데 변화 있고. 되게 이훈재 감독님이 기대했던 대로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결국에 그러니까 마이샤가 뭐 기본적으로 잘 버텨주는 것도 있지만 앞선에서 저희 원성 기자 말한 그 강아지 라인이 안정감 있게 좀 해주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일단 고아라 선수가 상당히 그렇죠. 원래 피지컬도 좋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팬들이나 또 기자들 입장에서도 고아라 선수가 정말 그 장점이 클러치 타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쵸. 좀 그런 게 아쉽다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개막전에서 클러치 타임에 3점을 꽂아 넣어버렸어요. 그쵸. 그리고 지금 1라운드 하여튼 4경기에서는 고아라 선수가 상당히 믿을만한 경기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거를 쭉 가져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외국 선수들 이제 득점 순위를 보면 다 외국 선수들이 보통 있잖아요. 그 중에 강희슬 선수가 유일하게 국내 선수 20점 이상을 넣었죠. 국내 선수가 유일하게 딱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난 시즌이랑 좀 달라요. 이게 지난 시즌에는 사실 진짜 슛만 거의 밖에서 던지고 돌파는 그냥 옵션 정도였는데, 이제는 그게 비율이 되게 조금 이상적인. 그렇죠. 평균 득점이 지금 22점인데 경기당 3점 슛은 3개 정도니까 예. 그러면은 3점 슛, 자유투 이걸 제외하고 나면은 3점 슛이나 아니면 뭐 드라이브인, 컷인 이 비율이 이제는 뭐 강희슬은 슛만 있으니까 예. 붙어 이게 또 안 돼요. 이제. 수비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지. 강희슬 선수가 이제는 미완의 대기 가장 어린 에이스 이 정도가 아니라 리그를 대표하는, 그리고 뭔가 3점슛뿐만 아니라 주 득점원이라는 이름을 달기에 부끄럽지 않은 선수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3위 3승 2패 삼성생명이에요. 여자 농구에서 유일하게 이동원 기자의 담당 구단입니다. 그렇죠. 예. 마음이 아파요. 지금 5할밖에 못 하고 있는데 저는 5할 안 돼. 5할 좀 넘었어요. 예, 6할이요. 6할이죠. 예. 예, 6할이죠. 생각보다 잘하네.
두 번이나 지게 좀 충격이어서. 네. 예. 두 번 지진 않을 줄 알았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은 올 시즌 삼성생명은 뭐 KB랑 우리은행이랑 같이 3강으로 꼽히는 팀이니까 조금 더 좋은 페이스를 기대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상은 변수죠. 예. 그러니까 박하나가 아예 정상적인 몸 상태가 아니고 윤예빈도 못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생명하면 그래도 가드진이 이제 장점이었는데, 두텁고, 네. 예, 두터운 게 장점이었는데 지금 그 뎁스가 부상으로 해서 무너져 있어요. 자구책으로 지금 이제 양인수 선수랑 김한별 선수를 다 선발로 올려버리면서 김한별이 사실상 포인트 가드 역할을 수행하는 네, 뭐 그렇죠. 이제 이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이제 일시적인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이게 또 경기 계속 치르면 상대팀도 다 알고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간파를 당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휴식기 이후에 이 부상자들이 돌아와야 이제 진짜 기대하던 그 전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고무적인 거는 뭐 외국 선수 카이저는 나름 뭐 잘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성 기자 볼 땐 어때요? 저는 사실 근데 생각이 다른 표정인데 지금. 예, 되게 다릅니다. 좀 표정으로 보면 좀 시청자분들이 놀라지 않게. 휴식기가 끝나고 부상자가 돌아오는 건 다른 팀도 똑같거든요. 그쵸. 예, KB도 그렇고 우리은행도 그렇고 다른 이제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BNK도 그렇고. 예. 근데 삼성생명은 사실 조금 한 가지 큰 문제가 조금 있어요. 기록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저는 사실 배혜연 선수가 작년만큼인 것 같지가 않아요. 예. 그쵸. 근데 이번에 또 국가대표를 다녀오면은 지난번에 국가대표에 다녀왔을 때 배혜연 선수가 사실상 1옵션이었어요. 이번에는 박지수 선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은 역할을 또 소화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갔다 오면 피로가 더 누적될 텐데 저는 조금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사실 삼성생명은 항상 배우현 선수가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를 임금배 감독이 몇 년 전부터 해왔고, 재작년 알리사 토마스라는 정말 좋은 외국 선수가 있었지만 배우현 선수가 많이 부침을 겪으면서 성적이 안 좋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배우현 선수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죠. 정말 박지수 선수도 외국인 선수보다 배우현 선수가 더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근데 올 시즌 물론 중간에 BNK전이었나요? 26점을 득점했던 경기가 있긴 했었지만 나머지 4경기에서는 배우현 선수가 좀 지난 시즌에 모습을 좀 찾아보기 좀 어려운 경기가 있긴 있었는데, 비시즌 동안에 또 이 배우현 선수를 함께 맞춰볼 수 없다는 건 삼성이 좀 아쉬운 점일 수도 있겠네요. 자, 2위가 지난 시즌 챔피언입니다. 3승 1패 KB 3연승을 거두다가 우리은행에게 24점 차이 대패를 당하면서 또 경기가 1라운드 4경기, 휴식기 전 4경기밖에 없어서 제일 먼저 휴식에 들어왔어요. 원소영 담당 기자. KB 어떻게? 일단 가장 뭐 좀 부정적인 요소를 말하자면은 지난 시즌 정말 최고의 조각이었던 염윤아 선수가 많이 부진하고 있어요. 예, 생각보다 너무 부진하고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그 클래스가 있는 선수니까 예, 올라올 거라 생각하는데, 몸도 안 좋잖아요 사실. 근데 그렇죠. 다시 그 휴식기 없이 국가대표에 또 차출된 것은 조금 선수 입장이나 팀 입장으로서 아쉬울 거라 생각해요. 근데 뭐 KB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에 당한 1패가 문제지, 그 전에는 저는 문제가 별로 안 보였다고 생각해요. 이게 오히려 근데 상대가 KB 앞에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봐도 되죠 사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KB가 뭐 안고 있는 뭐 불안 요소 중에 하나가 박지수 선수의 몸 상태가 안 올라온 점. 본인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사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3경기는 굉장히 손쉽게 잡아버렸단 말이에요. 위기도 없었죠 게임.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전 패배가 이제 더 놀라운 건데, 그래서 저는 그냥 KB가 지금 4경기 치르면서 전체적으로 위기였느냐,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우리은행전 내용이 너무 안 좋았고, 그냥 우리은행이 한 경기가 안 좋았을 뿐이다. 예, 제대로 당한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자, 그러면은 그 KB를 잡은 우리은행 4승 1패로 1라운드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사실 뭐 우리은행 지난 시즌에도 우승을 놓쳤지만 상반기 선두였고, 그리고 첫 경기 삼성에게 덜미를 잡힌 이후로 우리은행이 나머지 4경기를 거의 압살해버렸어요. 4경기를 마치 화풀이 하듯이. 딱 진짜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자, 이동환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우리은행? 근데 진짜 이성훈 감독님이 진짜 대단하신 게, 그 제가 이제 삼성생명과 그 개막전 갔잖아요. 제가. 예. 이제 그때 경기 끝나고 지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 대표팀 이슈들까지 해서 네. 시즌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았다. 길지 못했고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다. 뭐 내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앞살이에요. 근데 역시 가장 돋보이는 것은 수비력. 예. 상대가 거의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수비력인데, 그러니까 우리은행의 어떤 가장 큰 장점은, 라인업상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결국에는 뭐 인사이드에 있는 빅맨들이 뭐 신장이 엄청 크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전체적인 라인업 사이즈가 되게 좋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그게 되게 수비에 큰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더블 KBL에도 뭐 KB 같은 경우도 스위치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스위치 수비를 놓고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공격이든 수비든 사이즈에서 이렇게 바뀌어도 사이즈에서 큰 차이가 없으면 그건 정말 경기 운영하기 큰 좋거든요. 강점이죠. 예. 네. 우리은행은 스위치를 상황에 따라서 해도 어떤 수비 문제가 발생 안 하고 미스매치가 발생 안 하고 안 해도 발생 안 하는 거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수비 시에 특히 보여주는 이 에너지 레벨과 조직력은 정말 지금 뭐 당장 몇 경기 안 했지만은 그냥 리그 탑이다. 역시 우리은행. 예,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자, 우리은행 담당 기자. 수비적인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럼 공격적인 면에서 보면은 정말 이성호 감독님이 모처럼 입맛에 맞는 외국인 선수를 잘 뽑은 것 같다. 예. 처음에 개막전에서는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있었어요. 상대한테 좀 그 외국인 선수 매치에서 좀 밀리는 모습도 있었고, 그런데 한 경기 한 경기 맞춰갈수록 사실 우리은행이 지금 전력이 지난 시즌에 비하면 진짜 한참 떨어져요. 임영희 코치님이 됐죠 지금. 임영희 선수가 은퇴했고 그 자리를 박지현 선수가 메워줄 줄 알았는데, 박지현 선수는 솔직히 지금 말하면은 정말 기대에 한참 못 미치고 있어요. 되게 성장통을 겪고 있어요. 그레이는 마지막 경기 신한전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농구를 하면서 훈련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팀이 이 팀이냐라고 하니까 예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당연한 듯이 예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장 프레셔를 많이 받고 있는 팀도 이 팀이니까 예스 그것도. 근데 성격이 되게 좋잖아요. 네, 그거를 막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리샨다 그레이는 어쨌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팀이 그냥 너무한테 힘들어 죽겠어요. 나 진짜 못 해먹겠어요가 아니라 약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다 여기서 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솔직히 리샨다 그레이를 놓고 보면은 삼성과의 경기에서는 계속 카이저하고 1대1로 붙었죠. 근데 이 선수가 보면은 1대1로 외국인 선수가 매치업을 붙은 거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경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은행이 상대를 이길 때도 골 밑에서 1대1 상황이 됐을 때는 키가 빅맨 치고는 큰 키가 아니잖아요. 1m 86이다 보니까 박지수 선수 때도 그랬고 오히려 걸리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우리은행이 그레이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한 상황이 나오면서 위력이 정말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그 2대2 플레이라던가 정말 그레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우리은행 선수들이 또 농구를 잘하는 선수들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휴식기에 들어갔는데 현재까지 가장 인상적이었다 싶었던 WKBL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이동환 기자는 누구였습니까? 현재까지요. 저는 고아라. 고아라 선수. 예. 왜 웃으세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고아라 선수 무서워? 아니 그게 아니라 비판을 많이 받던 선수니까. 그쵸. 회전이 맞지.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아라 선수는 이 피지컬적인 면을 보면은 굉장한 포텐셜과 재능이 있는데 늘 결정적일 때마다 황당한 실수들을 그쵸. 저지르는 게 문제였는데, 올 시즌은 진짜 말씀대로 그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솔직히 포워드 피지컬로 따지게 되면은 김정은, 김단비, 고아라가 WKBL 3대장이겠죠? 주력으로 따지면은 구체적이죠. 그쵸. 네. 제일 빨라요. 달려줄 수 있고. 그렇죠. 네. 저는 한채진 선수. 신한은행. 리그 최고령. 30대 어제 경기를 보는데 철의 여인이라는 말이 딱 기사로 쓰고 싶었는데 현장에 없어서. 네. 그래가지고 한국 나이로 36살이에요 한채진 선수가. 리그 최고령입니다. 그런데 리그 최고령인데 지금 평균 출전 시간이 39분 30초로 전체 1위에요. 최고령인데 출전 시간이 1위인 게, 와, 이게 진짜 어느 리그에서 이런 거 찾아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프로 18년 차거든요. 무슨 나이보다 더 많이 뛰고 있어요. 감독이 진짜 너무 하시고. 근데 사실 36세인데 39분이니까. 예. 감독님 너무 하신다고 제가 농담을 하긴 했는데, 사실 한채진 선수는 기본적으로 체력이 정말 좋습니다. 그쵸. 네, 몸 자체도 정말 그런 많이 뛸 수 있는 몸이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많이 뛰는 걸 그렇게 안 어려워한다고 감독님이
감독님이 본인 얘기를 들어보세요. 선수 입장은 본인한테는 제가 어떤 말을 할지 몰라가지고 근데 사실 진짜 이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닌 게 한치기 선수가 과거 KDB 생명이 있을 때 그러니까 박혜진 선수가 진짜 리그에서 평균 출전 시간을 제일 많이 가져가기 이전에 지난 몇 시즌 동안 출전 시간 1위는 한치기 선수를 따라갈 수 있는 선수가 없었어요. 진짜 평균 출전 시간이 박혜진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뛰지? 라고 했던 그 평균 출전 시간보다 한치기 선수가 더 많았어요. 이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WKBL은 이제 다음 주 녹화할 때도 아마 특별한 어떤 이슈라든가 비시즌 휴식기 이슈가 있지 않은 한 뭐 특별한 얘기를 전달할 사항들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럼 WKBL은 그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BTS 바스켓 토크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